도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오늘은 현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 중에 제가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는 어제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학과 의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의학에 관련된 이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 보면서 생로병사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현대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시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개인의 나름대로의 치료법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의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의학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명의라고 하죠. 서울대 병원에서 명의로 소문난 어느 의사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서 자기의 진단율이, 소위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는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하는 진단율이 34%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그 뛰어난 명의가 그밖에 안 돼 그랬을 때에 의사들은 말이죠, 우와 진짜 명의다 그랬습니다. 진단을 34%밖에 맞추지 못했대도 명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암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암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제가 한번 이곳저곳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참 걸리는 대로 이야기하고 상식대로 이야기하고 그 근본되는 생명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를 공부시키고 키워주신 저희 삼촌께서도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전이가 돼가 돌아가셨는데, 수술하려고 개복을 하다 보니까 암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이미 그때는 췌장까지 다 드러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1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수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이 아닌 치료에 관련된 현대의학을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과학은 현대의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최신 현대과학은요,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세분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기본되는 과학적 가설을 완전히 엎어놨습니다. 뉴턴의 물리학 법칙을 아인슈타인이 한번 뒤집었죠. 닐스 보어가 또 한번 뒤집었죠. 지금 양자 이론 나오고 촉금 이론 나오고 하면서 생명의 가장 근본 본질, 물질의 근본 본질을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근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기계론적 원자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학문적으로 요소 환원주의라 그러는데요. 쪼개고 또 쪼개나면은 원자, 중성자, 양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미립자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기계론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기계가 되고 그 기계가 모여 가지고 큰 기계가 되는 식의 이러한 세계관, 이걸 옛날 뉴턴적 물질론적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물활론적이라고 하죠. 이게 현대학은 아직까지 뉴턴의 이 물활론적 세계관을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나 촉근 이론이나 하는 이런 물리학 세계를 의학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300년 전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약물, 주사, 수술요법이죠. 제가 진단을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치료하는 방법은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게 말이죠.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이 나오거나 좀 이따가 제가 대체의학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못 나오게 막 씁니다. 아주 제약회사, 지구전적 제약회사나 또는 대중을 갖다가 속이고 있는 이 의사들이 안주하는 안주정신, 오로지 의사들만을 위해 환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환자들을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암 환자들 병원에 가서 당했던 그 서러움들을 한번 논해 볼까요? 이게 바깥에 있는 근육 골격 이런 것들은 제가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는데 내부 장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나 어떤 삼성 또는 현대 같은 이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그 진단받아가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너무나 기계적이고 사무적이죠. 제 아는 후배의 부인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합디다. 진단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자들을 쭉 모아놓고 이름 하나 부르면서 당신은 유방암 몇 기 일로 절로 일로 절로 유방암 사기는 이리로 오세요. 마치 썩은 사과 골라내듯이 툭툭툭툭 던지고 나가면서 한 개인의 생명은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함이 있음에도 너무나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것은 이미 요소 환원주의에 물들어 있던 현대 의사들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단히 서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현대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지성이. 근데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 연구비, 천문학적 의학협회, 그 10년 정도의 공부기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왜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할까요? 집단화된 표면 안주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상으로서의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환자를 지배하는 황제로서 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현대의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병원서 오진을 하거나 또 잘못된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서 의료사고 난 사람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 기본 상식입니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 환원주의, 즉 어느 장기가 잘못되고 어느 기능이 잘못되고 하는 거죠. 단순 분리적 진단 그리고 분리적 치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바퀴 뒤집어 올라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죠. 제가 어저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의학의 시초가 나이팅게일이 활동했던 크리미아 전쟁에서부터 이제 현대의학은 시작됐습니다. 약물, 수술, 그리고 주사.
이거 외에는요, 현대학이 하는 방법이 뭐 있는지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낳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술적인 요소 안에 있는 의식 에너지 생명 파동의 조화성의 원리를 본인 스스로가 해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의 조화성을 갖다가 무시를 한 물활론적 요소 환원주의에 집중을 한 치료법이 현대의학의 한계냐 하면은, 제가 이 을지대학교 임 교수의 그 견해를 제가 한 말씀을 드리죠.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 자국이 생긴다면, 모래 자국이 기형적으로 생겼을 때에 모래 자국을 바르게 하는 것은, 원래대로 가는 것은 인간이 가가지고 손으로 또는 도구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원인은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모래 자국이 생긴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지구의 자전이죠. 지구의 자전 그 너머에 있는 전자기장의 영역이고, 전자기장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거든요. 몇 차원의 원인이 있는지를 갖다가 전부 도외시해버리고, 현대의학은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만 탁탁탁탁 손질하고 있는 그 선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치료의학의 한계라 그러거든요. 우리 암 환자가 모르모터가 돼가지고 결국 죽은 그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의사한테 속았다고. 이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생각 에너지의 이 근본되는 차원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모래의 자국을 근원적인 파도를 타고나가는 우주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인체에서만 딱 놓고 따져본다면은 생각의 근본되는, 생각의 기본되는 에너지, 절대의 자리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통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의 영역은 기본되는 절대의식이 있고, 절대의식에서 일어났던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있고,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몸이 결합했을 때에 바깥에 들어오는 감각으로서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각, 감정, 반응,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진단을 하고 치유를 하고,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6가지입니다. 5가지 감각이야 이제 색, 성향, 미, 촉이라고 쭉 이렇게 이제 눈, 코, 귀, 입 이런 식으로 촉각까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6번째 감각은 느낌이거든요. 식스 센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좀 축소를 해 가지고요, 아주 땅에 댕기는 다른 동물에 한번 비주를 해 보겠습니다. 지렁이는 말이죠, 온몸으로 이 밖에 있는 촉감만 있습니다. 진동만 있습니다. 눈, 코, 귀, 입이 없으니까 진동으로 느껴가지고 그 진동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눈이 하나 생겨서 지렁이가 볼 수가 있다면은 자기한테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죠. 근데 그게 귀나 코가 있어가지고 타볼 수 있는 걸 있다면은 하나씩 우주를 체험해 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해에 사는 이 물고기가 표면적으로 쭉 올라왔을 때, 압력이 사라진 곳에 왔을 때의 그 삶을 어떻게 버텼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위에 올라가 보니까 내 몸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붕 떠가지고 엄청 커지더라 하고 얘기를 하면, 같이 있던 동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더하여 이 고기가 물 바깥으로 고개를 콕 내밀어 가지고 이 산소와 수소가 있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깜짝 놀래가 물속으로 들어가겠지만은 본인한테는 새로운 차원이 확 열렸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몰랐던 이 느낌의 이 영역 세계는 엄청나게 많이 첩첩이 중체가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참 대단히 우습게도 현대의학은 이런 감각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주의식, 전자기장에 연결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압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 생명의 본질 때는 이걸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확 떠가지고 그렇게 하죠. 대체의학으로 현대의학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대체의학을 갖다가 주로 주장을 합니다. 이 대체의학도 하도 사이비가 많고 사기가 많아가지고 어느 게 정상적인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 대체의학 자체를 의사들이 현대의학에 종속된 하나의 부속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체라는 말, 얼터네이티브라는 대체라는 말 자체는 이것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른 걸로 들어가는 이걸 대체라 그러는데, 현대의학은 대체의학을 용납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는 몸 아픈 사람을 정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우주의식으로서 근본되는 신의 의식으로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연습을 시켜보면은 이걸 단 한마디로 대체의학 중에서 생명의 조화성 자체에 들어 근접해 있는 심성의학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 대체의학 중에서. 근데 이 심성의학이 모든 의학의 가장 근본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구석구석에서 원천의학이니 무슨 의학이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본질적인 근본되는 의술 생명의 조화성, 그걸 갖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의학이 자꾸 물밑에 가죠.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대체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술치료, 향기치료, 뭐 색채치료, 근본되는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는요, 내 몸은 내가 고치는 심성의학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의사들한테 과감히 좀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게, 요소 환원주의에 따른 진단법, 치료법, 즉 원자, 분자, 장기 이런 걸 가지고, 또 피의 흐름도 기능 상태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치료는 안 됩니다. 치유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현대의학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매한 환자가 우매한 의사한테 가서 우매한 방법으로 자기 몸을 실험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근본은 말이죠, 의식과 생각 에너지의 힘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제 문제는, 아마 시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아주 그냥 의사가 쓴 책,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한 걸 보면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로요, 제 집사람의 언니, 우리말로 하면 처형이죠. 이분은 3개국 의사입니다. 한국 서울대 의사, 일본 쯔쿠바대학 의사, 미국 하버드대 의사, 지금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건강 지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가 가지고 합니다. 의학의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생명 에너지의 조화성에 근접을 하게 돼가지고 음식과 호흡과 생각,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어설픈 어느 대학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남았게 해주는 것. 제가 너무 한편만을 갖다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대과학이 부정하는 현대의학, 그리고 현대의학이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는 대체의학, 그 대체의학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심성의학을 갖다 무시하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또반들은
정형외과적 요소는 무조건 현대의학을 신봉해도 좋으나 뭐 부러지고 깨지고 근육 째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내부의 장기의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발병 전에 알고 스스로 자연치유 또는 심성의학으로 한번 해보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한때 초창기 한 4, 5년 전에 이 의학 문제를 제가 한번 터치해 봤던 것을 이렇게 한 20분 만에 짧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뭔지 모르게 조금 미흡한 면은 없지 않지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